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무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백신 사망 인과성 없어도 최대 3천만 원 위로금 지급이란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여기를 좀 볼까요? 현재는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한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대상자와 금액을 크게 늘렸다. 지금까지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최대 3천만 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길 좀 볼까요?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엔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특이한 사망 사례의 경우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백신을 맞은 후에 인과성이 없어도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점. 그 이유도 좀 사실 나왔었죠. 백신을 나라를 믿고 접종한 국민들한테 나라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어제 당정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김만배, 이재명과 한배. 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네, 이재명과 한배,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과거에 김만배 씨가 했었던 얘기인데 어제 김만배 씨 추가 구속심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각이 돼서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는데요. 이 영장실질심사, 그 구속심사에서 요 얘기가 검찰이 요런 진술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만배 씨의 직접적인 진술은 아니고 요 얘기를 김만배 씨한테 들은 이 민간 업자의 지금 얘기인 건데 요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9월 모평 킬러 문항 없지만 국어, 영어 어려웠다. 네, 어제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얘기하고 처음 치러진 모의평가였습니다. 9월 모평, 사실 수능을 앞두고 가장 좀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9월 모평은 어땠을까? 여기 보겠습니다. 지문이 쉬워도 질문의 난도가 높아서 변별력이 있었다. 수학은 작년 수능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수능은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없었어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9월 모평 최상위권 수학 변별력 하락. 네, 아까 국어, 영어 난도가 있었다 때문에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였고 수학은 작년 수능이랑 비슷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최상위권 수학은 변별력이 하락했다. 네, 9월 모평에 대한 이 난이도 평가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좀 참고를 해서 보시라고 저희가 같이 좀 담아봤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북과 군사협력 말아야 윤. 북러 무기 거래 경고. 윤 대통령 지금 순방 중입니다.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비공개로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곧 만날 거다라는 얘기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요 얘기가 나온 이후에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북한과 군사협력하면 안 된다라고 무기 거래를 경고했다라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국제유가 올 최고치 기름 부은 S의 공포. S.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기름값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브렌트유 10개월 만에 $90를 돌파했다. 내년에 $100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불황형 흑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더해서 물가 상승,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각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네요. 네,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기사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상당히 아름다운, 이런 건 아름답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쁘다기보단 아름다운 자개 이 상자입니다. 네, 이게 대체 어디서 만든 무엇이냐? 네, 13세기 고려 중기 때 만들어진 이 고려 나전칠기 상자인데요.
800여 년 전에 사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일본의 한 개인이 한 100년 동안을 혼자 좀 수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이번에 들여와서 공개가 된 처음 국화 덩굴 무늬가 지금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데 800여 년 만에 귀환이다라는 겁니다. 네, 참 뜻깊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뜻깊은 소식을 전하는 아침의 매일경제. 네, TV를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석방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법원 추가 구속영장 기각. 김만배 오늘 석방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7일 0시에 지금 본인이 있었던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김만배 씨 석방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추가 구속심사가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건데 석방돼서 나온 김만배 씨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석방된 김만배 신앙님 책 1억 6,500만 원 가치가 있어서 구매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김만배 씨가 신앙님 씨랑 같이 인터뷰를 했고 뭔가 대가성으로 보이는 돈이 같다 때문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대선 공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돈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돈 주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이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우영 씨에게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 아니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이 당부를 하고. 네, 오늘 새벽 김만배 씨가 석방돼서 나오면서 한 얘기를 지금 직접 들어보셨는데 여기 볼까요? 이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좀 해명을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가 좀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 아니었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에 당시 구치소 관계자한테 전해 들었었고 보도가 나갈 때 나는 구치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김만배 씨한테 이목이 쏠리는 이유 사실 이거는 뭐 여권에서 얘기하는 일반 대선 공작 의혹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좀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2021년 9월 15일에 김만배 씨가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네, 아까 김만배 씨는 녹취하는지도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인터뷰라고 할 것인지 어쨌거나 만났습니다. 만나서 윤 대통령이 커피 타주면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 그 사람한테 조우영 씨한테 뭐 그냥 가라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일 뒤에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한테 1억 6,5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6,500 한 번에 준 건 아니고요. 일단 선지급금 300만 원을 주고 이후에 책값과 부가가치세 같이해서 1억 6,200만 원을 해서 붙였다. 그래서 전체 1억 6,500만 원을 송금을 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9월 20일에 인터뷰를 9월 15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보도가 나간 건 2022년 6월 3일에 뉴스타파에서 해당 그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죠. 그리고 3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한 건 당시 검사가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면서 사건을 무마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대장동이 이재명 관련으로 보이던 게 윤석열 관련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 건데 김만배 씨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대선 공작 안 했다, 할 능력도 없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사건을 무마해줬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그리고 신앙님이 녹취하는지 몰랐고 돈을 준 이유는 책값이다. 책임질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현산 변호사님. 대선 공작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부인할 것 같다라는 게 뭐 예상이 됐었던 바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더더욱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과장이 그렇게 사건을 무마해 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석방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때 인터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은 그 김만배 씨가 본인이 방금 한 인터뷰 내용을 있는 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네. 어떻게 보면 저런 그 과거 인터뷰가 어떻게 사실에 부합하는가라는 데서 의문이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과거 인터뷰가 거짓일 수도 있다. 예. 네. 근데 어떤 게 사실 진위 여부는 판단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대선 공작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 보도가 있었던 거는 대선 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이걸 구체화시켜가지고 기소를 하는 게 마땅했겠죠. 그런데 돌연 지금 8월 말에 9월이죠. 9월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그 김만배 씨의 그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불거지게 하는 거는 저는 또 과연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뭔가 외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기소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이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하는 이 인터뷰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네.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불충분한 상태에서 왜 이런 이슈를 끌고 가는지 저는 좀 검찰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진경 변호사님, 지금 사안을 발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왜 그때 선거법 위반이면 6개월 안에 했었어야지 한참 지나서 지금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검찰이, 네. 문재인 검찰이 그 사건을 묻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21년 9월 달에 이와 같은 인터뷰를 했고 네. 그 보도는 아까 그래픽에 본 것처럼 그 다음 해인 대선 바로 직전 네. 2022년 3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 2021년부터 이재명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네. 대장동 몽통은 내가 아니고 윤석열이다라고 하면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되는 몸통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해 11월 달에 검찰이 조우현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에 지금 수사할 때 만났던 것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박모 검사였고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대출과는 아무런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무렵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3월 6일 날 그런 보도를 계속하고 했을 때에 허위사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이것은 후보자 비방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윤석열 후보가 2011년에 그 사건을 무마해주면서 커피 타주면서 사건 무마했다는 것은 네. 완전히 낙선 목적의 후보자 비방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찰이 그 정도까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어떤 네. 수사를 하는 것이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끝나면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바로 수사를 했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 지휘 라인에서 이 사건을 무마했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지금 최 변호사님은 또 다른 의혹을 또 제기하셨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사안을 무마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 말이 맞으려고 하면 네. 2022년 5월 이전에 사실은 신앙림 씨가 돈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 인터뷰 김만배 씨와 인터뷰가 거짓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알 수 있었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이 사실이 드러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을 네. 부산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았고 네. 그것을 알선해 준 사람이 조우영 씨입니다. 네. 근데 조우영 씨가 그걸 알선해 주고 10억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안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김만배 씨가 어떤 뇌물 등을 통해서 네. 사실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영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만 이것만 가지고 뭔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김만배 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네. 그것을 더 비화해서 민주당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관계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인터뷰가 있은 이후에 네. 검찰이 그 2021년 11월 24일 날 조 의원을 불러서 네. 물어봤어요. 당신 진짜 그런 얘기 한 적 있냐 했더니만 그 당시는 윤석열을 알지도 못하고 박모 검사가 주인 검사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나아가서 그 다음에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남욱 씨까지 불렀어요. 네. 그때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JTBC 보도에 2차례나 하면서 처음에는 그분이란 이른바 정량강 녹취록에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처음에는 그 유동규가 아니다라고 네. 했다가 이후에 그거는 유동기다. 오히려 이재명은 우리한테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진술을 네. 바꿨고 그 바꾸는 배경에 지금 보면은 김만배가 진술을 바꿔라. 왜냐하면 이재명이 우리랑 한 배를 탔기 때문에라고 종용을 했기 때문에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은 조우영과 남욱을 대질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만 그때에 내가 직접 뭐 조우영한테로 들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김만배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TV 인터뷰 내용을 부인하는 조사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검찰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사가 그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후보자 비방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안 했는데 그게 수사 무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게 무마 아니냐라고 지금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씀 중에 지금 나온 얘기들이 있죠. 지금 그거는 이재명이랑 관련 없는 걸로 지금 몰고 가라라고 지금 종용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법정에서 이 추가 구속 심사를 받으면서도 검찰이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좀 같이 볼까요? 동규 뇌물로 정리, 가짜 인터뷰, 지시. 네. 지금 유동규 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동규의 그냥 뇌물로 정리하자라고 김만배 씨가 가짜 인터뷰를 하라고 좀 지시를 했다. 주변 이 사람들한테 조우형, 남욱 변호사 등등한테 가짜 인터뷰를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법정에서 검찰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주변인들한테 관련 사안을 좀 조작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공개를 했다는 건데 조우형에게 게이트되면 안 된다. 일부 매체 인터뷰, 왜곡 의혹까지. 네, 요거 관련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검찰 김만배 대장동 게이트 되면 안 돼. 허위 진술 종용. 아까 나온 얘기랑 같이 상통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유동규 뇌물로 정리를 하자. 요 사안에서 끝내고 더 크게 이게 게이트로 번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지금 검찰이 검찰한테 좀 사안을 좀 축소하고 또 꼬리 자르기를 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김만배 씨가 그렇게 했다라고 검찰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요 사안을 어제 법정에서 다 나왔거든요. 김수철 원장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검찰이 김만배 씨는 이렇게 사안도 축소하고 허위로 말하라고 종용하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어요. 네. 기각이 됐다는 건 법원은 검찰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걸까요? 어제 그 기각이 된 것은 네. 기본적으로 구속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허위
그 인터뷰하고 어제 구속영장 영장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이 나왔던 것이고요. 저는 지금 김만배 씨가 나오면서 했던 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을 보호하면서도 본인이 발뺌을 하고 있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입과장 할 때 그런 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게 과거에 조우영 씨와 했던 일들을 비교해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앞뒤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저기 몰랐다는 거, 네. 자기가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몰랐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현재의 여러 가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제 김만배 씨의 저 인터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되어서 한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본인이 지금 신앙님을 만나서 얘기했었던 내용과 좀 배치되는 네. 내용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철저하게 자기 보신을 위해서 계산된 상황에서 나온 멘트들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본인이 이미 앞서서 신앙님 전 노조 이 언론노조 위원장이랑 이 얘기한 바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거랑 배치된 상황인 건데, 뉴스타파가 오늘 그 녹취 내용 전체를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네요. 오늘 오후 5시에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 파일 원본 전체 72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오래 얘기한 내용이 지금 다 녹취가 돼 있는 건데 72분 분량의 내용을 편집 없이 공개를 하겠다. 추측컨대. 근데 이런 부분은 권지웅 위원님, 네.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럼 전체 공개하지? 라는 걸로 김만배와 약간 뉴스타파의 입장이 지금 대립구도로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김만배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인터뷰인지 알았든 몰랐든 네. 어쨌건 그 당시에 대화했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러니까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네. 그리고 그걸 말한 사람이 거짓으로 그것을 기획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 되었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것을 진실로 볼 여지가 되게 많았다는 걸 항변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 녹취 원본을 다 공개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의 대화 전체 맥락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공개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일단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그랬죠. 1억 6,500만 원이 지금 김만배 씨가 신앙님 전 이 인터뷰를 한 전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지금 간 건데, 그 돈에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책을 산 거고 그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값을 매겨서 내가 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 타임라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9월 20일에 처음에 일단 책을 3권을 샀거든요. 책을 3권 사고 선지급금으로 3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1억 6,200만 원을 보내서 총 1억 6,5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최 변호사님. 네. 근데 의아한 게 이게 금액이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보통 어떤 느낌이 드냐면 축의금을 줄 때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데 약간 8만 원 받은 느낌이랄까? 금액이 왜 1억 6,500이냐? 부가가치세가 책에 들어가나요? 참 좀 안타까운데요.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네. 말을 맞추고 금액을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과정에서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책 자체가 네. 무슨 뭐 그 훈민정음 해례본입니까? 아니면 왕오천축 국전 원본입니까? 아시다시피 그 지금 그 매일경제 그 MBN 같은 경우에서 네. 보면은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고 해서 아마 인터넷에 매일경제 그 대한민국 혼맥 지도 치면은 단행본으로 나오는 책과 기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 경제지 기자였던 사람이 네. 이 책이 신앙님 씨의 필생의 작업이라고 해서 한 권에 5천만 원을 준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고요. 왜 자기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갔느냐라고 한 것은 아시다시피 문화 콘텐츠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도서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상 부가가치
세법상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쓰려고 하면 1억 5천을 썼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것 우리끼리 거래하고 하니까 뭔가 좀 거래 근거를 남겨야 되지라고 하면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0%니까 1억 6,500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결국 식자우환이 된 셈인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결국 그와 같은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이 이른바 배임 증제 내지는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직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네.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들이 누가 납득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술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한테 50억 준 것도 지 마음대로 그게 합당합니까? 어떻게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사실 상식선으로 착한 권이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좀 분명히 있긴 한데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말씀이 이게 지금 식자 우환이다. 이런 게 아까 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해서 준 것 자체가 뭔가 자기네들 간의 이 돈 거래가 좀 수상하다는 걸 자기들이 인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기자가 그 취재원을 상대로 금전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비난받을 굉장히 높은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했죠. 네. 그리고 금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것 방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수차례 여러 가지 뇌물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증거를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6,50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돈이죠. 물론 그 부가세를 포함시킨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직접 지급한 게 아닌가. 만약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면 1억 6,50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줬겠죠. 1억 6,500만 원은 50억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현금화를 시켜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돈인데 50억은 너무 큰 돈이지 않습니까? 50억 원은 그렇게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대가성이 맞냐라는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저는 더 큰 문제가 이걸 대가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예단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걸 보도한 뉴스타파와 같은 언론 매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지금 뭐 보도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뉴스타파에 대한 어떠한 뭐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언론은 보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각 오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뉴스타파도 지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사과는 아니긴 하지만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대선 공작, 언론 자유 침해로 연결짓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수철 원장님, 지금 근데 사실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무슨 조치를 제재를 완전 가해서 폐간을 시킬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네, 언론사에 대해서. 그럼요.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도해야 되고 네. 그걸로부터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들이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누가 봐도 책 3권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허위 인터뷰를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론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그 재선에 도전할 때 그때도 형수 욕설 파일이 이제 그 돌아다니니까 네.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파일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허위 사실을 모 언론사에 보도해서 언론사가 그걸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언론 공작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만배와 신학림 씨가 그것을 뒷받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언론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언론의 문제, 그리고 선거 공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폐간 조치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소중한 참정권에 대해서 훼손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용인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미
그 조치로 실존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폐간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상당히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사실 그런 얘기도 저희 댓글로도 좀 아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만배 씨가 석방이 돼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번 석방이 두 번째 석방입니다. 처음에 석방이 됐었을 때 그때 사실 자해 소동이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찾고 찾아서 성균관대 근처에 있는 차 안에 있는 김만배 씨를 찾아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다라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자해 소동이 첫 번째 석방 때 있었는데 그냥 이번 두 번째 풀어줘도 되냐, 안전이 괜찮은 거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방이 됐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 소동이 있었고, 네. 그렇게 되니까 2월 달에 범죄 수익 은닉죄 한 400억 정도 범죄 돈을 숨겼다는 취지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재수감이 됐죠. 네. 근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금 지난 상태인데 또 다른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김수철 부원장님 말씀처럼 어제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은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1심 같은 경우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아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증거인멸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나오면은 더더욱 증거인멸할 필요성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재판부로서는 그거는 그걸로 수사를 하시고 네. 적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만으로 구속의 기익을 계속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하는 취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는 명확하게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쓰면은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밝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재판부는 그냥 기각만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언론 공작, 대선 가짜 사기 공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건을 밝혀가지고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택과 지금 뉴스타파와 또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했던 들어갔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김만배 씨 안전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증거인멸을 좀 열심히 말씀을 주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재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그게 재구속이라는 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있고 네. 나아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구속이란 것은 그분이 어떤 죄를 이게 유죄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떤 특히 그 명예심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그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뭐 시청자들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좀 추가 부연 설명으로 안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 네, 지금 어쨌거나 구속 연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석방이 됐는데 구속 심사에서 나온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김만배, 이재명과 한배, 이재명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분들을 만나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와 김만배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우린 전혀 아니다. 같은 편이 아니다.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정에서 어제 나온 얘기가 지금 조호영 씨 등등이 주변에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김만배 씨가 말하기를 우린 이재명이랑 한배를 탔기 때문에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검찰의 지금 뭐 주장인 거죠. 검찰이 지금 이런 진술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한 여당 선거 조작 발본 세권 법적 대응. 네. 지금 김만배 씨의 이 사안, 거짓 인터뷰,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직접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단순히
김만배 신학님의 일탈 범죄로만 볼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벌여온 상습적인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수에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와 신학님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권지웅 위원님. 네. 민주당은 왜 침묵하는 것입니까? 시인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 하나마다 다 입장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네. 선거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유리하고 불리했던 이 것들이 다 상대 진영에서 한 것이다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럴 일들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의 장모가 1원 한 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모께서는 지금 구속당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공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뉴스타파가 네. 이 인터뷰가 거짓인 것을 알고도 네. 그 시점에 보도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선에서 문제가 하나 풀려져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 뉴스타파의 결정에 민주당 인사가 관계됐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연결고리가 두 단계가 지금 아직 비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계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것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려 정치를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실제로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9월에 인터뷰가 되고 대선 3일 전에 3월 네. 6일자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난 뒤에 사실은 민주당의 행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가 나간 뒤 30분 만에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요. 그간에서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총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30분 만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거 봐라. 뉴스타파하고 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관계가 있지 않냐라고 짠 거 아니냐?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가고 30분 만에 SNS에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글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30분 만에 올린 그 글이 삭제가 됐다라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또 자신의 SNS에 그 부분 딱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요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페북 글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 2022년 1월 26일부터 3월 8일 사이 포스팅한 글들을 왜 지워버렸는지 궁금합니다. 숨기고자 한 게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취지로 지금 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여기 3월 8일 거 그리고 요 바로 밑에 거가 1월 겁니다. 네. 지금 1월 26일 거가 있는데 그 사이가 지금 있었는데 없어졌다. 근데 여기 좀 요거를 또 덧붙였어요. 자신의 SNS에 올린 거에 22년 3월 6일에 이재명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윤석열 명백한 허위 보도. 요 보도를 요 뉴스타파 요걸 지금 캡처를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올렸거든요. 요게 지금 그때는 올렸는데 왜 삭제한 거냐. 조윤선 변호사님. 그럼 요 부분은 왜 삭제가 된 걸까요? 일단 그 사실관계가 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네.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어떠하게 삭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으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여당 사무총장이신 분이 네. 어떻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거 조작, 그것도 야당이 선거 조작을 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 조작, 선거 공작의 원조는 지금 현 여당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북풍 공작부터 시작을 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선거라고 하면 당연히 공작, 조작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치 색깔이 있는 언론사들에서 네.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지지하는 모든 언론사들이 다 언론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대상이 되어야겠죠. 지금 딱 꼬집어서 지금 뉴스타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뉴스타파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녹취록을 근거로 한 보도고요. 네. 뉴스타파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도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뉴스타파를 상대로 아마 뭐 조사가 들어가겠죠.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될 텐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후 수습을 하시려고 어떻게 여당 사무총장이 선거 조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경 변호사님 짧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숨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뉴스타파의 보도가 언제 나왔습니까? 3월 9일 대선 있기 3일 전에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실 상당 부분 차이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의 차이가 있다라는 국민의힘 내부 분석이 있었지만 결국 그 선거는 0.73%로 아주 박빙의 선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 쪽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3월 6일 바로 대선 직전에 이렇게 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과의 내부적인 어떤 조율이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아까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뭘 확인했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왜 JTBC가 스스로 재발절해가지고 사과를 했죠? 분명히 조우영 씨를 인터뷰를 했고 그 사람은 30분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수사할 때 윤석열 만난 적도 없고 네. 그 사건이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JTBC 기자가 알았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말은 하나도 없고 완전 그냥 마치 대장도 몸통이 윤석열인 것처럼 보도를 몇 차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뉴스타파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도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 의심이고 그로 네.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거를 그냥 그렇게 몰아갈 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오늘 이 사안 계속해서 좀 논란이 더 크게 번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입니다.